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정부가 수도권 교회 현장 예배와 모임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조치를 내놨습니다. 교계의 입장과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국내외 재난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는 9.11 수색구조단이 지난 장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제천을 찾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위가 다음 달부터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독 유튜버들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낯선 땅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전한 2단계로 높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교회들에 대해선 현장 예배와 모임 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놨는데요. 이에 대한 교계의 입장과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천보라 기자입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에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강도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광호 목사가 방역에 비협조로 일관하며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것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되자 방역 지침을 강화한 겁니다. 교계는 당혹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교계가 연합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할 힘을 모으고 정부의 지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국민께 사과하고 2주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앞으로 교회가 방역에 더 앞장서서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통해 교회 내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예배를 통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30여 개 교단장과 총무가 이날 이른 새벽부터 모여 총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관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교회가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 감염의 통로가 됐다며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로 깊은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교단에는 철저한 방역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있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인정한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밝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회가 연합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치 교회가 진원지처럼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탓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더 방역을 해야 되고 정부도 6만여 교회가 지금까지 방역해 온 것을 신뢰하고 또 교회도 정부의 입장을 잘 이제 생각하면서 연합해야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등 성결교회 연합체인 한국성결교회 연합회도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재확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성현 대표회장 한기채 목사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따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지혜롭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수해는 복구도 문제지만 이후 수인성 전염병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축사나 양계 농가의 경우 방역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국내외 재난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는 9.11 수색구조단이 이번엔 충북 제천을 찾았습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중부지방, 제천시에는 하루 최고 300mm 가까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천은 빠르게 불어올랐고 흘러내린 토사는 도로를 덮쳤습니다. 평생을 보낸 이곳 주민들도 이런 비는 처음 봤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물폭탄 마냥 그냥 막 퍼붓더라고. 2시간 동안에 여기 길이 다 넘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여기 아주. 비가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살았어도 난생 처음이야, 이거. 피해 소식이 잇따르자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돌며 구호 활동을 펼치는 9.11 수색구조단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구조단은 지난 14일 국내 수재민 피해 복구 활동 출정식을 갖고 충북 제천시를 찾았습니다. 제천의 경우 피해 지역이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어 지원이 집중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대부분 축사나 양계 농가가 많기 때문에 수재 이후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방역이 시급한 상태라고 구조단과 주민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홍수나 태풍 피해를 당하면 그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해서 그 물에서 썩는 전염병, 각 오물이 썩는 그러한 병균으로 인한 전염병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해야 되겠고. 구호 활동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구조단과 수재민의 끼니를 위한 밥차 지원은 물론 방역약품과 마스크, 생수, 간식 등 각종 구호품이 도착했습니다. 구조단은 제천 피해 지역을 돌며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나는 진짜 동네 어르신들이 또 너무 좋아하죠. 극심한 비 피해로 도움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많은 가운데 9.11 수색구조단의 구호 활동은 이곳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구TV 뉴스 차준환입니다. 최근 인기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후원받은 제품을 소개하면서 마치 직접 산 제품인 양 방송한 게 화근이 된 건데요. 9월부터는 처벌될 수 있으니 기독 유튜버들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혜연 스타일리스트를 시작으로 가수 강민경, 먹방 유튜버 문복희 등이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고 사과를 했고 먹방 유튜버 쯔양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유튜버 뒷광고란 유튜버들이 대가를 받고 광고하는 음식이나 물건을 보여주는 컨텐츠를 마치 직접 구입해 사용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독자들이 속았다며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구독자들에게 처음에는 즐거움과 정보를 주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구독자들이 어떤 판매, 이익의 대상으로 바뀌면서 거품 껴서 자꾸 그런 가짜 정보를 주다 보니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브 콘텐츠 게시물의 제목 또는 영상 시작과 끝부분에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뒷광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기독 유튜버들의 주의도 요구됩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구독자가 늘고 있는 만큼 자칫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박성재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사회적 신뢰와 도덕적인 문제라며 기독 유튜버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프랑스 위건호들이 정말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했는데요. 자본주의고 자유시장 경제 질서인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바로 이분들이 했기 때문에 더 도덕적인 비난을 현재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기독 유튜버 대부분은 세상의 복음적 가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기독 유튜버들 역시 책임감과 현명한 대처가 중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는 코로나 여파로 거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교회가 나서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은제일교회. 이 교회 7층엔 특별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2년 전 교회가 설립될 때 선교관으로 지어졌던 이곳은 처음부터 유학생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홀로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1년 전 게스트하우스로 새 단장을 하게 된 겁니다. 홍은제일교회 김지훈 목사는 귀국 선교사를 지원하는 선교관은 있어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거처는 없다는 얘기를 듣고 유학생들이 부담 없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공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숙소,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열었던 것 같아요. 유학 기간 동안 복음을 접하기도 하고 그것이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교회 안에 위치하다 보니 목회자와의 신앙교제가 활발한 것이 장점입니다. 학생들은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겪는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을 위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유학생이 내는 생활 주거비는 선교 헌금으로 대체돼 또 다른 선교 사역에 보탬이 됩니다. 10개월째 이곳에 거주 중인 중국인 유학생 가총총 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신앙 성장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와서도 사모님이나 저희 모사님이나 약간 좀 가족 역할 해주셔서 그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 가족 분위기. 대학교 과정만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던 가총총 씨는 이곳에 묵으며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고 진로를 변경해 전문인 선교의 꿈을 키워가기로 했습니다. 홍은제일교회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선교의 꿈을 함께 키워갈 유학생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공간을 통해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고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섭니다. 정 총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와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광화문 집회 장소 근처 기지국 접속 정보를 방역당국에 제출합니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경찰과 방역당국 측 요청으로 15일 광화문 주변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 중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의 통신 정보를 수집해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월 초 이태원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시간과 장소에서 기지국과 휴대폰을 주고받은 신호가 있을 경우 통신사에 등록된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를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당초 중앙위원 600여 명이 참석하는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했으나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맞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에 따라 8.29 전당대회는 당사에서 후보자와 전당대회 의장 등 필수 진행 요원들을 포함한 50명만 참석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가 자각 증상이 없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사이 다케시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국장은 화상브리핑에서 20대에서 40대가 전염병 확산을 주도하고 대다수는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더 취약한 계층으로 바이러스가 유출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발견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변이가 발견됐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갈등이 고조되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과의 무역 협상 회의를 연기했다면서 지금은 중국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현장 방문을 위해 애리조나주 유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손을 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탄생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부총리 겸 내무장관을 신임 재무장관에 임명했습니다. 프릴랜드의 발탁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문제 등을 놓고 빌 모노 전 재무장관이 트리도 총리와 충돌 끝에 사임한 데 따른 겁니다. 트리도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프릴랜드 장관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언론인으로서 근무하다가 지난 2013년 자유당에 합류했습니다. 프릴랜드 장관은 부총리직을 유지하면서 재무장관직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말리의 이브라임 부바카르 케이타 대통령과 부보 시세 총리가 수도 바마코에서 반란 군인들에 의해 구금됐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군인들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아침 바마코 외곽에서 15km 떨어진 카티 군기지에서 반란을 일으켜 고위 민간 공무원과 군사 관리들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카티 군기지는 지난 2012년 쿠데타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케이타 대통령은 쿠데타 후 2013년 투표를 통해 집권했으나 최근 야권은 이슬람 급진주의 대처를 둘러싸고 정부의 무능과 부패 등을 이유로 그의 사임을 촉구해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계절성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CCM 듀오 러빔이 무더운 여름을 겨냥해 세 번째 시즌송인 It's OK Summer를 발매했습니다. 러빔은 2019년 9월 폴린 러브 앨범을 통해 주님 닮은 가을이라는 첫 번째 시즌송을 선보여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계절에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고 싶다며 두 번째 시즌송 스프링 스토리와 이번 앨범까지 선보였고 현재 마지막 겨울 시즌송 제작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여름이 와도는 잔잔하면서도 청량감이 느껴져 후렴의 멜로디와 가사를 듣고 있으면 절로 따라 부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찬양, 주님과 같이도 편곡해 이번 앨범에 함께 수록했습니다. 한편 러빔은 유튜브와 인스타 등의 SNS를 통해 신청곡과 사연을 받을 뿐 아니라 앨범 작사 이벤트도 열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번 앨범에도 SNS 라이브에서 팬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곡을 타이틀로 선정했습니다. 러빔은 우리 모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름의 상황이라 답답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창단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가 광복절 75주년을 기념해 연주한 대한민국 애국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역사적 의미를 지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배경으로 한 이번 영상에는 비장애인 전문 연주자들도 함께했는데요.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 안두현과 피아니스트 김가람, 소프라노 김경희 등의 전문 연주자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연주에 참여한 발달장애 첼리스트 김다빈 군의 어머니 유한숙 씨는 발달장애 연주자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본 많은 이들이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고마움을 표했는데요. 애국가를 역사적이고 뜻깊은 장소에서 연주해 주셔서 마음에 더 와닿았다며 우리의 역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좋은 연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오지철 재단 이사장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젊은 음악가들의 애국가 연주로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을 되찾은 그날의 감격과 기쁨의 순간이 전해지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네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수혜를 입은 교회와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2억 원을 한국교회 봉사단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전날 열린 성금 전달식에서 수혜를 입은 교회와 이웃을 돕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앞장서 한국교회와 함께하기로 했다며 한국교회 봉사단이 한국교회를 잘 아울러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이 교단연금의 실상을 조명하고 올바른 운영을 위한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교단연금 포럼을 내달 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목회자는 물론 회계사나 연금재단 실무자 등 각계 사람들이 모여 성경적 관점에서 교단연금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산하 교육기관인 평신도 교육대학원이 제29회 교육대회를 내달 7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평신도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열린 교육대회는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통일을 향한 한국기독교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장신대 이치만 박사와 유영식 박사가 강사로 나서 통일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강의합니다.
시청자 미디어재단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교회나 성당 등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 종교 활동을 해야 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은 줌이나 유튜브를 활용한 영상 제작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처음 접하는 온라인 종교 활동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 늘면서 정부가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강경 조치를 내놨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온 교회들은 당혹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된 지금 냉철한 성찰과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집중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